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9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옳지 못한 일을 하거나 법에 어긋난 일을 저지른 다음에 고위공직자는 처음에는 변명을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렁에 푹 빠져놓으면은 일체 해명하고 그 다음에는 변명하고 그러다가 해명이 발목이 탁 잡히면은 그 다음부터는 거짓말을 하는 경향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물러섭니다. 일반적인 얘기죠. 일반적인 얘기. 일반론인데 지금 이 추미애 장관은 일반론에서는 해석이 안 되고 특별론에서도 해석이 불가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이런 얘기 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늘이 몽둥이가 되고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고 뭐 이런 얘기들이 원래 많지 않습니까? 오늘 그 김광일의 그 논설위원, 김광일 논설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추미애 경질 못한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를 경질 바꿀 수 없다. 그 이유가 뭘까? 추미애를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바로 그거에 대해서 어저께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아들 처음에는 부적절한 휴가 연장중으로 보였지만 지금은 문재인 정권의 올가을 내년 봄 지구 흔들 수 있는 엄청난 사안으로 지금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너무 커졌습니다. 조그만 소위 나비 효과가 브라질에서 나비가 하나 이렇게 한들한들하고 이렇게 날개짓을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 와 보니까 이건 폭풍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폭풍이 지금 풍랑이 지금 내리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내리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것이 이 김광일 논설위원의 예감입니다. 예측이고. 추 장관이 오자마자 1월 달부터 윤석열 검찰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소위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인사라는 것을 4차례나 강행하고 그 결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모든 조치들을 붕괴시켜 버렸습니다. 아주 그냥 빠개 버렸습니다. 추 장관은 또 문정권이 지난 실정들을 반성하는 궤도 수정을 할지 모른다는 기대를 완전히 거꾸로 원점으로 되돌린 셈입니다. 결국 여론과 언론의 관심이 블랙홀처럼 온통 지금 추 장관에 쏠려 있는 이유는 뭘까요? 검찰을 망가뜨리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치에 닿지 않는 그러한 인사들을 국민들한테 보였기 때문에 언론에 시험대에 올랐고 또 그래서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문 대통령 추미애를 바꿀 것이다. 이번 주가 분수령이다. 저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김광일 이 논설주가는 어저께부로 그 생각을 아마 정리를 해서 그의 생각을 정리를 했습니다. 뭐냐? 문재인 못 바꾼다. 경질하지 못한다. 그러면 왜 그럴까? 이미 경질을 적어도 이번 주까지는 경질을 해야 되는데 벌써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좀 불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이제 저는 들고요. 또 김광일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어저께 벌써 예측을 했습니다. 안 돼. 문재인 대통령 쉽게 추 장관 경질 못해.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이 추 장관이 지금 의혹을 가진 건 크게 3가지라고 그러죠. 하나는 휴가 연장 의혹, 둘째는 평창 올림픽의 통역병 청탁 의혹, 셋째는 자대 배치 청탁 의혹. 자대 배치. 의정부에서 용산 8군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그런 청탁 의혹. 그 다음 의혹은 앞으로 어떤 게 튀어나올지 모르죠. 의혹의 눈덩이 더 크게 지금 왕창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런 사이에 이제 추 장관이 자꾸
모자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변호인들이 서로 막 해명을 내놓습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자승자박하고 있는 듯 거꾸로 자신들을 지금 찌르는 참 끝이 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카츄샤 휴가는 미군 규정을 따르나 한국군 규정을 따르나 하는 문제가 어저께 쟁점이었습니다. 결국 추 장관 변호인은 이렇게 얘기했죠. 잘 아시겠지만 현 무슨 변호사죠. 이 서씨가 복무한 카츄샤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군 규정이 적용돼 가지고 병가와 휴가에 아무런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건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도대체가 그 변호사의 그 의식 수준을 갖다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말이죠. 왜냐? 아니 그 군인이 카츄샤 군인이 육군에서 파견하는 건데 육군에서 국방부라서 국방부에서 연합사로 파견하는 건데 그들의 원 소속은 육군 인사사령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군에 이렇게 연합이니까 거기 연합사에 파견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휴가라든가 이런 내용성 있는 것들이 육군 규정을 따르는 건 그건 당연한 거죠. 계급 누가 올립니까? 진급 누가 시킵니까? 미군이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얘기가 턱 나왔을 때, 그러면 계급도 미군이 올리나? 아니잖냐.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냐고. 거기다 또 미군 계급장을 달고 있지 않고 한국군이 파견돼 있다는 연합사 미국 국기하고 한국 국기를 같이 양쪽에 달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한국군이죠. 그리고 계급도 1병이면 이렇게 하나, 뭐 2병이면 하나, 둘, 뭐 이런 한국군의 계급을 달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건 한국군이란 표시고 한국군은 한국군의 기본을 갖다가 기본 규정을 따른다는 그거는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변호사의 양식, 그 다음에 지식, 상식 이게 지금 어떤 기준으로 서 있나 좀 의아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 주한미 육군 규정이 적용되는 건 아니죠. 어떻게 해서 그가 미국군이 아니잖아요. 미국군이 아니란 거는 계급을 벌써 달고 그 안에서도 한국군 계급을 달고 있다는 것으로 알 수 있죠. 만약에 미국 규정을 이 얘기는 어디 언론에도 나오지 않는 거지만 저의 상식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미국군의 규정을 따른다면 미국 계급장을 달아야 됩니다. 거기에 일반 규정, 소위 작전 배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에 작전이라든가 모든 이거. 그러나 인사권은 미군에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인사권이 여기 한국군인데 여기 있다고 그 얘기대로 그 변호사 말대로라면 한국군을 갖다가 미 이사단에 있지만 일본 오키나와로도 보낼 수 있겠네요. 미군 규정을 따르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군이라는 거예요. 한국군은 한국군의 규정을 받는 거예요. 상식이에요. 다만 이제 거기는 작전 배속이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의 휴일 같으면 거기도 쉽니다. 한국의 휴일이라고 해서 미국이 안 쉬는 날은 안 쉽니다. 그런데 그거는 협정하기에 나름 한국의 뭐 명절이다 하면은 그건 약속에 의해서 쉬게 한다든가 뭐 예를 들면 그런 건 있죠. 그런데 이건 지금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를 미국 육군 규정이 적용돼서 병가와 휴가에 아무런 문제 없다고까지 했으니 차라리 입 닫고 가만히 있었으면 변호사 체면은 차릴 텐데 이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뭐라고 얘기하냐? 당연하죠. 카츄샤 휴가는 한국군 육군 규정 120 병영생활 규정을 적용받는다 하고 반박을 했습니다. 추 장관 측은 해명하려다가 되치기 아주 그냥 뒤로 그냥 뒤통수를 또 맞았습니다. 말 꺼내면 이거는 규정에 어긋나는 것만 자꾸 꺼내대고 변명을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또 추 장관 아들 통역병으로 천탁하는 과정, 거기서 여권의 제3인물이 개입했을지 모른다는 보도가 어저께 나왔죠. 한 여권 관계자는 당시 당대표이던 추 장관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 제3의 여권 인사가 청탁에 관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권 관계자가 그렇게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당대표 보좌관 수준을 뛰어넘는 곳입니다. 청탁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부탁했으니까 누가 뭐 그 아들 추미애 아들을 갖다가 뭐 어떻게 있는 걸 갖다가 누가 알겠습니까? 부탁을 했으니까 알고 알 수밖에 없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이 개입됐을 수도 있고 이제 추측을 하기를 김강일 논설위원은 아마 국방위원이 인볼브 됐을 거다. 뭐 이렇게 추측도 하고 또 아니면 여권의 고위급 인사들이 개입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쪽으로 지금 급물살을 타고 방향이 뒤틀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번 사건 핵심 제보자 의정부 카추샤 부대 그 당직 사병인 현모 씨가 추 장관 아들에게 직격탄을 날리며 중대 발언을 어저께 했죠. 그는 이렇게 했습니다. 서 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믿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 나오라고 하면 나가서 다 말하겠다. 증언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가 되게 났습니다. 이 서 씨는 자기는 거짓말한 게 없다 이거죠. GPS고 뭐고 그냥 전부 다 증거를 대서 그 날짜도 얘기했다 이거. 날짜가 이 잘못 착각으로 날짜 이걸 몰라서 나중에 자기가 그 GPS 전화번호니 이거 추적 다 해가지고 결국 알아냈다 이거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제다 하고 이 수정을 했습니다. 결국 제가 보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또 국민들 어떨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언론인들 느끼기에는 이 사병이 맞다고 추정을 합니다. 왜 증거를 대놓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국회에서 나오라면 나가서 자기 다 증언하겠다 이렇게 했죠. 이분은 지금 대학원생 서울대학의 대학원생으로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추 장관 아들 측이 당직 사병이 서 씨에게 부대 복귀를 종용했다는 당시 전화통화 자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자기는 그런 적 없다. 당직 사병이 말하는 모든 상황은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당직 사병이 화가 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의혹들이 하나 둘 튀어나오는데 이 의혹들이 너무 많아서 어느 걸 갖다 짚어야 될지 모를 정도. 어느 것부터 짚어야 될지. 그래서 야당에서는 여권 일부에서조차도 추 장관 거취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해서 제가 볼 때는 지난주에 자 끝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추미애 끝이 보인다. 그래 이번에 이제 오늘이 목요일인데 전격적으로 사태가 오늘 내일 없으면은 이거는 조국처럼 시간 끌는 겁니다. 근데 조국은 마음의 빚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권자가 참 항상 지금까지 서로가 신뢰 두 분 간에 무슨 신뢰가 틀림없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추 장관하고 대통령하고는 무슨 뭐 신뢰관계란 건 뭐 일반적 신뢰 외에 무슨 마음의 빚을 느낄 이유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추 장관이 문재인 정권에 큰 지금 정치적 부담이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추 장관 존재 자체가 법치 파괴다. 강력하게 사퇴를 요구했었습니다. 이 법치 파괴다. 추 장관 존재 자체가 법치 파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 같으면 추 장관 이꼴 법치 파괴 이럴 정도 같으면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 추 장관이 선택할 선택지가 어딜까요? 첫째, 특임검사 아니면 특별검사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추 장관은 인사권을 행사한 동부지검이 이 사건을 다시 만든 건 명백한 이해충돌 사건이라는 거죠. 이해충돌. 왜? 8개월 동안 수사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수사 결론도 못 내고 또 옹호하고 뭐 등등. 거기다가 결정적인 거는 대위 A 대위 비중령이 소위 진술했다는 그것을 빼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조서에 넣지도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것이 이해충돌이고 재척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데 또 그 검사들 수사관을 다시 또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동부지검에. 근데 동부지검장은 대검의 형사부장으로 있었던
분인데, 김관정 검사장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항상 친정부적으로 추미애 이 사건을 이렇게 도와줬다는 그런 얘기가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얘기하면은 이해 충돌되고 이런 재척 사유가 되는 이런 동부지검에서 지금 수사를 안 해야 되는 건데, 일단 거기는 또 요청까지 하고 와 있으니까 지금 수사는 그쪽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보도를 보니까 뭐 이제 이제는 영상 녹화까지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얼마만한 진실성이라든가 수사의 진실성이 있을지는 그건 저희들은 모르죠. 또 추 장관이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이제 밝히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저는 예상할 때 이번 주쯤에 양식이 있다면은 그가 미래를 표현한다면, 그가 큰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이쯤에서 도의적 책임이라도 지는 것이 일반론인데, 정말 추 장관이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힐 수 있을까요? 밝힐까요?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려가지고 뭉개고 가는 것, 셋째 방법인데, 추 장관은 당대표까지 지냈던 자신을 갖다가 문 대통령이 차마 내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만큼 윤석열을 죽여놨는데, 윤석열을 완전히 그냥 무력화시켰는데 그 공로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혼자는.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 볼 때. 근데 그러면 문 대통령 생각이 뭘까요? 추 장관을 경질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정치권에서는 손절을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김광일 논설위원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법개혁 하면서 문정권이 그걸 앞을 내세웠는데, 조국과 추미애 두 사람을 모두 불미스러운 일로 만약에 법무장관에서 현직을 내쳐버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정치권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고, 둘째는 추 장관이 민주당 당대표 출신이기 때문에 불명예 퇴진한 낙인을 찍기에는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로드가 있다, 부담된다, 이런 얘기고, 또 조국 전 장관이 경질 이후에 확실하게 정권 편에 서 있을 사람 아닙니까? 지금 확실히 문정권을 위해서 조국은 절대로 문정권에 칼을 겨누지 않습니다. 뒤돌아서서 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안 봐줘가 안 되죠. 왜? 대통령도 끝없이 기자회견에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1월 달에 마음의 빚이 있다고 기자회견에서 공적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데서 마음의 빚이 있다는 그 사적인 얘기를 할 정도로 깊은 신뢰가 둘이 사이에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지금까지 또 조국은 또한 대통령에 대해 이 정권에 대해서 서로가 생각을 같이 수렴하고 있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미애는 어떻습니까? 추미애를 만약에 손절하자, 딱 나가라, 지금 이렇게 되면 추미애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가만히 조용히 물러설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윤석열 검찰을 거의 압살하다시피 이제 해가지고 검찰 분위기가 지금 완전히 추 장관의 동무대가 됐는데, 추 장관이 장관 겸 검찰총장격이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느끼기에 그런 얘기를 많이 좀 들은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검찰총장은, 대한민국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이 겸직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 왜? 검찰을 완전히 망가뜨렸으니까 말이죠. 기존의 검찰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거의 그냥 언론은 압살하다시피 아주 그냥 검찰 분위기가 일거에 그냥 안 좋아졌다, 추미애식으로 됐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추장관인을 손절을 딱 할 경우에 윤석열 검찰은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면서 반전될 수 있다는 이것을 또 굉장히 우려할 것 같다. 대통령이. 그렇게들 관측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이 오랫동안 간직해온 그 서울시장 출마 꿈 함께 날아간다고 봐야죠. 이제 손절을 딱 하게 되면 손절하고 쫓겨난 사람이 무슨 서울시장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꿈이 서울시장인데 뭐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서울시장의 이 여권 후보로 자기가 될 거라는 그런 상상 꿈을 갖고 있을 거라고 대부분 언론들은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꿈도 날아간다고 볼 경우에 추 장관의 입장은 조국처럼 원팀에서 그대로 추종하고 있겠습니까? 저 지난 모든 그의 과거를 이렇게 역추적해 볼 때 그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것이 보인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추 장관이 그냥 조용히 예스 조용히 낙향해서 조용히 사라지는 그런 방향을 택할까요? 그렇지만 않을 겁니다. 그런데 또 더더욱이 문제는 검찰을 망가뜨렸지 않습니까? 검찰을 윤석열 검찰을 거의 압살하다시피 했다고 지금 언론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검찰이 또 이 수사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직권남용이라든가 코에 걸면 코에 걸고 귀에 걸면 귀에 거는 그런 길고 많은 법령 위반들, 법을 위반했다는 것, 검찰청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하자들이 엄청 많이 깔려 있을 지뢰밭처럼 있을 수도 있다. 만약 그러면 그것을 그만두고 난 다음이라도 성하겠느냐, 그냥 편히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 게 생각해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 선택이 그럼 뭘까요? 조국과 추미애 전혀 다른 인물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조국은 마음의 빚이 있지만 추미애는 빚이 없다. 다만 오히려 사이가 안 좋았던 때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문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추 장관을 끌어안고 올 가을 추석 밥상에 지금 추석 밥상이 눈앞에 있습니다. 추석에는 지금 다행히 가족들이 코로나 때문에 안 모이지만 그래도 교감을 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전화도 매일 할 것이고 또 지방이니까 가지 말라 해도 가게 될 것이고 가족들이니까 주거 이전의 자유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대한민국 저 나라가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인데 거기 못 가, 시골 못 가, 서울 못 가, 이렇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시골 추석 밥상에서 논의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석의 여론이 그 다음에 풍향이 딱 지면은 이번에 화제는 추석 밥상에는 추미애입니다. 추미애가 안 나오고 어떻게 추석 밥을 먹겠습니까? 추미애가 지금 그만큼 화제인데 결국 추석 밥상이 딱 끝나면 국민 여론은 어떻게 될까요? 그 여론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후임자를 모르게 이렇게 물색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도 일각에서는 하고 있고 김광일 그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그렇게 예측도 합니다. 혹시 후임자를 물색하는 수순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걸로 그냥 그 의문을 제기하고 그 글을 그 내용을 끝을 맺는데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번 주 아니면 내주 초에는 추미애가 물러서야만 한다. 내주 중에 왜 안 물러서냐면 물러서지 않으면 안 되느냐면 추석 밥상 때문에라도 물러서야 된다. 추석 여론, 추석 끝나면 급격하게 레임덕이 올 수 있다. 왜? 추석은 이미 대통령은 3분의 1을 넘었습니다. 3분의 1 선을 넘어가지고 이제 소위 임기의 레임덕 기간에도 벌써 들어갔고 진입했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소위 정치력이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도 저는 해봅니다. 코로나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국민들도 꽤 많습니다. 그다음 지금 당이 말이죠. 당대표가 이낙연 씨가 됐습니다. 근데 이낙연 씨하고 대척점에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이 두 분이 그냥 곱게 넘어갈까요? 그리고 당은 이제 친문이라는 것은 점점 약화되게 돼 있습니다. 물론 국회에는 전부 친문, 청돌이, 속칭 청돌이들, 청와대 비서관에 있던 사람들이 쫙 내려서 청와대하고 관계있던 조국과 관계있던 사람들이 대거 국회의원으로 포진되고 있지만 그들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활력 있는 길을 그들이 소생할 수 있는 또 영생할 수 있는 길로 찾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대통령의 힘은 모든 끝에 미쳐든 눈치를 보고 한마디로 이렇게 모든 게 다 움직였던 그것은 이제 아니다. 벌써 세상이 바뀌었다. 그리고 또 추석을 딱 지나놓으면은 완판, 완전히 판이 바뀐다. 바로 이런 걸 생각할 때 지금 그때를 생각해서라도 지금 빨리 손절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미 후임 법무부 장관 온다고 그래서 추미애보다 더한 사람이 올 가능성이 많다고 예측할 수밖에 없죠. 뭐 그렇다고 좋은 그냥 기대에 있는 법무부 장관이 오겠습니까? 그러고 보내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그 무엇이 뭔가 검찰 개혁이란 명분이 뭐냐? 말 잘 듣는 검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윤석열 총장은 말 안 들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 듣는다는 거는 자기네들은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손을 왜 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에 손을 대는 걸 전부 다 잘라놓은 사람이 추미애의 공로 아니냐라고 평가할 수도 그들의 측면에서는 있습니다. 자, 지금 후임자 물색에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또 무엇이 내밀하게 귀로 대고 또 이낙연하고 대통령하고 둘이서 샬라샬라 해가지고 바꿔야 된다. 또는 어떤 정치적인 내고가 있었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고. 자, 하여튼 이번 주까지 보면 그 풍향을 대충 나타납니다. 풍향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끝은 보입니다. 끝은 이미 보였습니다. 이미 국민들한테 끝은 보였습니다. 필연적으로 이건 끝이다 라고 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이런 만약에 고기를 낚시를 이렇게 딱 잡아 올려 가지고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알겠죠. 여기 입에 있는 이 미끼한 이 낚싯바늘을 쫙 빼가지고 여기 놔두면, 아니면 이렇게 고기가 바다에서 올라오면 파닥파닥 거리는 것, 아주 불을 쓰고 파닥거리는 것, 그 상황에 지금 놓여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